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위가 술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를 친다. 어머니, 이제 재산은 저한테 맡기셔야죠? 제가 불린다면 몇 배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영희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손에 쥔 땅 문서를 탁자 위에 내던진다. 내가 불렸다고 큰 소리 치던 사업 다 빚잔치로 끝났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내가 내 돈만 노린다는 것도 다 안다. 동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체면이 구겨지고 자신이 무능하다는 게 모두 앞에서 드러난 것이다. 뭐라고요? 장모님,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 주시는 겁니까? 순간 동수는 홧김에 탁자를 밀쳐 엎으며 영희 앞에 다가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외친다. 이 늙은이가 감히 나를 무시해? 그 분노와 수치심이 폭발하며 결국 동수의 손바닥이 영희의 뺨을 강하게 때린다. 짝! 잔치장을 가르는 소리가 난다. 장모님의 고개가 휘청 꺾이고 뺨이 붉게 달아오른다. 친척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잔치는 더 이상 잔치가 아니었다. 사위의 뺨을 맞은 이후 장모 영희는 어떤 결심을 하였을까요? 또 영희의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시장통의 첫 번째 상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희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국밥집 앞 좁은 골목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하고 주름진 손은 여전히 부지런합니다. 어머니, 벌써 나오셨네요. 국밥집 사장이 셔터를 올리며 환하게 웃습니다. 영희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내 칠순잔치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음식 준비는 제가 완벽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대단하세요. 74세에 칠순잔치를 하시다니. 사장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습니다. 영희는 작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잖아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잔치 하나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시장 골목에는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생선가게 아저씨가 지나가며 손을 흔듭니다. 영희 어머니, 잔치 때 생선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떡집 할머니도 고개를 내밀어 송편이라도 해드릴까요? 라고 외칩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영희 언니 축하해요. 과일 좀 가져다 줄까요? 사과랑 배 제일 좋은 걸로 골라놨어요. 정육점 사장도 손을 흔들며 소리칩니다. 어머니, 고기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영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면서 만든 인연들이 모두 영희의 잔치를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손등으로 눈가를 살짝 문지릅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다. 내 인생 고생도 많았지만 그래도 칠순쯤 되니 다 복이지. 영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을 내려다봅니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일궈냈는지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25살 때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큰딸 미영이가 5살, 막내딸 은영이가 3살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딸이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미영이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물어왔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이제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할게.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영희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사무실 청소였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나가서 건물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6시였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중국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이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위에 땀이 비 오듯 흘러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씻긴 후 재웠습니다. 밤 9시가 되면 다시 나가서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2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다. 이런 생활을 10년 넘게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월세로 들어오는 돈과 야채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은행 예금도 꽤 모았습니다. 한 푼 한 푼이 모두 영희의 피와 땀이었습니다. 두 딸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 모두 훌륭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큰딸 미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서울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막내딸 은영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은영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교사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요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큰딸의 남편인 동수가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사위가 걱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재산을 안전하게 제가 관리해 드리죠.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팔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알아보고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거든요. 동네 사람들한테서 들은 얘기로는 동수의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영희 씨 사위분이 사업 자금 때문에 힘들어 한다던데요. 빚이 좀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에이, 내가 괜한 생각을 하나. 동수도 결국은 가족인데.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함부로 맡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회장 예약도 끝났고 하객들에게 초대장도 다 보냈습니다. 친척들, 동네 이웃들, 오랜 친구들까지 모두 와준다고 했습니다. 74년을 열심히 살아온 영희에게는 마땅한 축하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9시입니다. 영희는 야채를 정리하며 일어섭니다. 이제 집에 가서 잔치 준비나 더 해야겠네. 국밥집 사장이 뒤에서 소리칩니다. 어머니, 잔치 때 꼭 연락드릴게요. 맛있는 음식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영희는 손을 흔들며 골목을 걸어 나갑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74년 동안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오후 2시 연회장에는 국화꽃 향기와 축하 인사가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복을 입고 주인공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연회장이 북적거렸습니다. 영희 언니 정말 축하해요. 이렇게 멋진 잔치를 보다니. 오랜 친구 명자가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곧 칠순인데 언니가 먼저 하니까 부럽네요. 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명자야.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이제야 내 잔치를 하게 되었네요. 연회장 한쪽에서는
큰딸 미영이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딘지 어둡 보였습니다. 막내딸 은영이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은영이의 밝은 미소가 영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은영이가 제일 예쁘지. 교사 일은 어때? 아이들이 말 잘 들어? 영희가 은영이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참을성 있게 대하니까 아이들도 잘 따라와요. 은영이가 대답했습니다. 이때 연회장 입구로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수는 영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 동수야. 멀리서 와줘서 고마워. 영희가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모든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가 일어나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저의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하며 축하했습니다. 영희 어머니 건강하세요. 100세까지 사세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사장이 약속한 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잡채, 불고기, 생선회, 각종 나물들이 맛깔스럽게 차려졌습니다. 우와, 음식이 정말 맛있겠다.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술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영희에게 축배를 건넸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생 많았다. 혼자서 두 딸 다 훌륭하게 키워내고 이렇게 잔치까지 하다니. 네, 삼촌.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어서 감사해요. 영희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동수가 술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냥 앉아서 드셔요. 하지만 동수는 이미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훌륭한 잔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술을 마셨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고생하셔서 모은 재산이 많이 있으신데 동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은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동수는 술잔을 들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재산 관리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그런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 미영이가 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니까요. 연회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위가 뭘 하려는 거야? 잔치 자리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조용히 지나갔으면 했는데 결국 걱정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술잔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재산 정리 좀 하셔야죠. 괜히 붙들고 계셔서 뭐 하실 겁니까?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대화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수와 영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자신만의 잔치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수의 말이 끝나자 모든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막내딸 은영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부, 그만하세요. 오늘은 어머니 잔치날이에요. 은영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뭘 그만해?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동수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사기당할 수도 있고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하실 텐데. 영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번 돈이다.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다 가족 거 아니겠어요?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손에 있어야죠. 하객들 사이로 불편한 기류가 퍼졌습니다. 영희의 친구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위, 저렇게까지 하나. 다른 하객도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큰딸 미영이는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부끄러웠지만 감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항상 남편 앞에서 작아졌습니다. 동수는 계속해서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하니까 돈 굴리는 법을 잘 알잖아요. 그냥 묻어두시면 물가 상승 때문에 돈 가치만 떨어져요. 영희의 친척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동수야, 오늘은 잔치날인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면 안 되겠니? 아니에요, 삼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동수가 고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은영이가 다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형부, 어머니께서 싫다고 하시잖아요. 왜 자꾸 그러세요? 동수가 은영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은영아, 넌 교사라고 해서 잘난 척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이런 건 어른들이 정할 일이야. 어른이라고요? 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부야말로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연회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즐거웠던 잔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동수야, 내가 내 재산을 탐낸다는 걸 모를 줄 아냐? 영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탐낸다고요? 어머니, 지금 저를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야? 내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아냐?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사업 실패와 빚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폭로된 것입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해? 동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내 사정을 모를 리 있나?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한다며 여러 사람한테 돈 빌린 것도 다 알고 있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사업 망해서 장모 재산을 노렸던 거네. 동수는 체면이 구겨진 채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족이잖아요.
남한테 사기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가족이라고?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가족이라면 내 잔치날에 이런 얘기를 해? 가족이라면 내 기분이라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영아, 내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니? 영희가 큰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동의했던 거야? 미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몇 번 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 말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이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어머니의 재산이 궁금했습니다. 동수가 다시 술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이 드신 분이 혼자서 재산 관리하는 건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재산을 혼자 모았는데 갑자기 왜 위험해? 내가 손 떼면 더 안전해진다고? 동수는 답답한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완고하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은영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형부,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래요? 이건 강요예요. 동수가 은영이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너는 교사 월급이나 받으면서 살면 돼. 이런 큰돈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큰돈 관리요? 은영이가 맞받아쳤습니다. 형부가 그동안 관리한 사업은 어떻게 됐는데요? 다 망하지 않았어요? 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계속 언급되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게다가 술까지 마신 상태라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내 재산은 절대 내 손에 안 넘어간다. 내가 죽어도 안 넘어가. 동수의 눈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계획했던 일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수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다다랐습니다. 영희의 단호한 거절과 자신의 실패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자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족인데 이렇게 무시하시겠어요? 영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시가 아니야. 내 재산을 지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잔치는 이미 엉망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자리를 뜨려고 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막내딸 은영이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우리 은영이 고마워. 괜찮다. 영희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동수가 이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은영이만 편들고 저는 남편이 그렇게 벌어놓은 돈으로 미영이랑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는데 큰딸 미영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아끼시면서 딸 결혼 생활은 신경도 안 쓰시잖아.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미영이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결혼 자금도 주고 신혼집 전세금도 보태줬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다른 집 장모들은 훨씬 더 많이 도와주던데요. 하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위, 너무 심하네. 다른 사람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은영이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형부, 그만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뭘 알아?
동수가 은영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혼자 살면서 편하게 교사나 하면 되지만 우리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가정을 꾸린다는 게 장모님 재산을 탐내는 거예요? 은영이가 맞받아쳤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탐낸다는 게 뭐야? 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수야,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라면 오늘 같은 날에는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야. 그럼 언제 해요? 동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이런 얘기만 나오면 피하시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직스럽지 않으니까 안 주는 거야. 영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였습니다. 동수는 이 말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믿음직스럽지 않다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어.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투자한다고 돈 빌려놓고 다 날렸잖아.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동수의 사업 실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동수가 변명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성공할 수 있어요. 다음이라고?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내 돈으로 다음을 하겠다는 거야? 동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재산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실수를 했지만 가족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미영아, 영희가 큰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에 동의했다는 거야? 미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어머니의 재산이 자신들에게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빚도 많고 미영이도 스트레스 받고. 그게 내 책임이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벌인 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왜 내 재산을 노려? 동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차가우세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도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생활비도 보태주고 급할 때마다 돈도 빌려줬잖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조금 나눠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회장의 모든 하객들이 동수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이런 추잡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모두들 불쾌해했습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내 재산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거야.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동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절망에 빠진 채 술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자 마지막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동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객들이 모두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이미 잔치와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그냥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이래서요? 동수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55이에요. 이 나이에 어디서 일자리를 구하겠어요? 그건 내 문제야. 영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해?
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분노와 절망이 섞여 이성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임지라고요? 동수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미영이 어머니 아니에요? 딸이 어려우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미영이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동수는 미영이의 손을 뿌리치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뭐가 그만이야. 어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야. 은영이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형부, 어머니한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자식들 위해서만 사신 분한테. 자식들 위해서? 동수가 은영이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돈이 있으면서. 영희의 친구 명자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동수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영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할머니는 빠지세요. 동수가 명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수군댔습니다. 저 사위, 정말 너무하네. 잔치를 이렇게 망쳐놓다니. 동수는 이제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절망감, 그리고 술이 합쳐져서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동수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부탁해도 안 되는 거예요? 탁자 위의 술잔들이 흔들렸습니다. 하객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든 말든 안 돼. 내 재산은 절대 내 손에 안 넘어간다. 동수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에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은영이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동수는 자신이 한 말을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내 말은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지. 영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동수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해? 장모님한테 그런 말을.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쳤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동수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실수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동수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실수? 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진심이 나온 거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어. 동수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짜 마음까지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동수가 절규했습니다. 영희가 손에 쥐고 있던 땅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탐내던 게 이거지? 내 재산 문서들 말이야. 문서들이 테이블 위에 흩어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사업들 다 실패작이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다가 날렸고 부동산 투자한다고 또 빚내서 손해봤지. 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내 재산을 관리한다고? 웃기지도 않아. 영희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술과 절망감으로 인해
마지막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동수가 절규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동수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로 연회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술과 절망감, 그리고 분노가 섞여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동수의 마지막 폭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요. 동수가 소리치며 테이블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고요. 미영이가 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하지만 동수는 미영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나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동수가 테이블에 놓인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수가 술잔을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영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너진 건 내 책임이야.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동수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제 책임이라고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았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동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어머니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하객들이 동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희의 친구 명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위 정말 뻔뻔하네. 동수는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어차피 어머니는 저를 믿지 않으시니까 이제 진짜 보여드릴게요. 그 순간 동수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미친, 잔치를 완전히 망쳐놓는구나. 은영이가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부, 정말 미쳤어요? 동수가 은영이를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다고? 그래, 미쳤어. 이 집안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어.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동수는 아내까지 밀쳐내며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도 음식들과 술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돈으로 차린 거죠? 동수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받을 몫이에요. 동수가 테이블을 양손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이 흔들리며 위에 놓인 음식들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테이블을 밀어서 완전히 엎어버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고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뒤로 물러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완전히 미쳤네. 동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 채 영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고 눈에는 위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동수가 영희 앞에 서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고요. 영희가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동수가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극에 달한 동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보, 안 돼. 미영이가 절규했습니다. 은영이도 급하게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달려왔습니다. 형부, 정말 그만해요. 하지만 동수는 이미 마지막 선을 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평생 쌓인 열등감과 실패감, 그리고 오늘 당한 수모가 모두 합쳐져 폭발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동수가 영희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그 순간 영희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설마 사위가 자신을 때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 사위를 말려. 하지만 아무도 제때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동수의 분노와 수치심이 폭발하면서 그의 손바닥이 영희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짝! 연회장을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의 고개가 휘청 꺾였고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74세의 노인이 사위에게 뺨을 맞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뺨을 손으로 만지며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영이가 어머니에게 달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은영이는 분노에 찬 얼굴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형부, 정말 미쳤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때려요? 하객들도 모두 동수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사위가 어디 있어? 어머니를 때리다니. 동수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잔치는 완전히 망가졌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했습니다. 잔치날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뺨의 상처는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날 일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애 씨 사위가 정말 너무했어. 어떻게 장모를 때려? 영희는 부끄러웠습니다.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은영이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가서 며칠 같이 있을까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영희는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딸 미영이도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영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남편 편을 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싶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동수입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수가 혼자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이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왔어? 돌아가. 어머니, 잠깐만 얘기할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영희는 문을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계속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를 내면 이웃에게 피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영희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동수가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고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동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했어요.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실수라고? 내 진심이 나온 거지.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동수가 변명했습니다. 저도 그날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없어지나?
이미 일어난 일인데 동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영희는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야. 어머니, 저희 정말 어려워요. 동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괴롭혀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왜 책임져야 해?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해결될 일인데요. 조금이라고?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조금이야? 동수는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혼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쓸 수도 없잖아요. 영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시작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동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영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하지만 동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요. 오늘은 결판을 내야겠어요.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절박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하는데도 안 되겠어요? 동수가 다시 애원하는 척 했습니다. 안 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다른 방법이 뭐야? 동수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진단서예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야? 가짜 진단서예요. 동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만 주면 만들어주는 의사가 있어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런 짓까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동수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런 가짜가 통할 것 같아? 요즘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동수가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 하나면 어머니 재산을 모두 제가 관리하게 돼요. 영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수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준비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수야, 내가 정말 그럴 거야?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죠. 동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저도 살아야 해요. 동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만 편하게 사실 거예요? 동수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자발적으로 재산을 넘기실 거예요? 아니면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까요? 영희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협박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동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정말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동수가 나간 후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수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짜 진단서라는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음모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이 되자 영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고 존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영희는 서랍에서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예금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예금을 해지하고 싶어요. 어머님, 금액이 상당하신데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미 결정했어요. 오늘 중으로 처리해 주세요.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상가 건물 팔고 싶어요. 금매로 내놓을게요. 모든 전화를 마친 후 영희는 은영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영아, 잠깐 엄마 집에 올 수 있어? 1시간 후 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영희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동수가 찾아온 것, 가짜 진단서 이야기, 협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영이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형부가 그런 짓까지 했다고요? 정말 미쳤네요. 은영아, 엄마는 이제 결심했어. 내 재산을 모두 정리할 거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곳에 기부할 거야. 동수가 손댈 수 없게. 영희는 신문에서 본 자선단체 기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 돕는 곳에 주면 되겠지? 은영이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저 사람은 가짜 서류까지 만들었어.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동수입니다. 미영이도 같이 왔어요. 문을 열자 동수와 미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울어서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동수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해 답을 들으러 왔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답은 정해졌어. 절대 안 줘.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내일 법원에 진단서를 제출하겠어요. 해봐. 영희가 맞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내 재산은 이미 없을 거야. 무슨 소리예요? 오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내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어. 동수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건 가족 재산이에요. 가족 재산이라고? 영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혼자 번 돈인데 무슨 가족 재산이야? 동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이미 결정했어. 영희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앞으로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경찰을 부를 거야. 동수와 미영이가 나간 후 영희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은영이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맞아.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야. 영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은행에서 영희는 모든 예금을 해지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습니다. 상가 건물을 금매로 내놓자 하루 만에 구매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영희는 자선단체를 찾아갔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부를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희가 단체 사무실에서 말했습니다. 영희가 은행에서 받은 수표를 내밀자 담당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요? 네. 어려운 아이들이 밥 걱정 없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이 돈으로 수백 명의 아이들이 1년 동안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영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인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기부를 마친 후 영희는 희망의 집이라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단체와 꿈나무 장학회라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곳에도 큰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어머님, 많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모든 기부를 마친 후 영희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 남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오히려 속이 시원해.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동수가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 기부하셨어요? 그래. 한 푼도 안 남겼어. 영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동수가 절규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데 왜 못 써? 동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한 달 후, 영희는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노인 공동체에 합류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애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공동체 대표가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영희가 살게 될 작은 집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공동체 사람들이 영희를 환영하는 작은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두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영희 씨, 서울에서 뭘 하셨어요? 야채 장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혼자서 2딸 키우면서요. 우와, 대단하세요. 저희도 다 비슷한 사연이 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했습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갈매기 우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여기 정말 좋아.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해. 은영아, 엄마는 이제 진짜 행복해.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전화를 끊은 영희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진짜 자유를 찾았구나. 바닷바람이 영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적어주시면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